狗女靓仔，谢谢杨国谦警导。祝师新年，你叫什么名字？我叫警导，新年快乐。一个是在做乜嘢哦？喂，中國什麼名字？韓國嘅대한공경매사협회 일산지사에 가면 실전 경매 가르쳐 준다 가이왔는데요. 우량 물건 검색, 시세 조사, 권리 분석, 명도 상세하게 미션 임퍼서블하게 마스터해주고 있네요. 중국말인데 알아듣겠죠? 신기하네. 양코첸 젠다오. 네, 검색창에 대한공경매사협회 일산지사 대표번호 1670-7089. 네, 안녕하십니까. 일산지사의 한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지사 주정복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지사 김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두 번째 녹음이죠? 그렇죠. 네, 네, 두 매주 번째 월요일 날 이제 한 주간의 뉴스 정리해서 네, 방송하는 거 두 번째죠. 네,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이제 나온 뉴스 중에 네, 무디스에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네, 읽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이제 나라들도 이제 그 신용등급이란 게 다 있죠. 그래서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 간에 이제 뭐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적용도 받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투자 기준도 틀려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A2로 상향 조정했다 하는 거는 지금 무디스 국가 신용 등급이 한국과 같은 나라가 이제 현재는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AAA였는데 한 단계 낮아졌어요. 그리고 영국, 홍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희한하죠? 네. 싱가폴이 AAA예요. 아, 싱가포르는 높죠. 그래서 최고예요, 최고. 미국하고 독일하고 캐나다, 호주, 싱가폴이 최고 등급이고 나머지 오히려 반대로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무디스 신용 등급은 더 낮아졌어요. 그런 좋은 뉴스가 있어서 그래도 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지금 뭐 최고로 99년도 IMF 때까지는 뭐 BA1 투자 부적격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로 지금 좋은 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칼럼니스트들이 많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 한다고 했다 해서 이제 했죠, 이번에 한번. 예, 이번에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 부동산 그 전문가 칼럼에 칼럼니스트 이조님이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릴까 해요. 제목은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 제고로 부동산 바닥치고 오른다. 이런 내용인데 내년 1월부터 주식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위기가 기회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그랬을 건데 지금 뭐 부동산이 뭐 금리가 인상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뭐 폭망할 것 같다 헬 조선이 온다 등등 말은 많은데 이번 얘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2015년 12월 주식시장 흐름도 2005년 주식시장과 유사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3년마다 이렇게 바뀐다. 하반기엔 좋아지고 상반기엔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뭐 작년 그 하반기부터서 올해 뭐 굉장히 부동산이 뭐 10% 이상 급등한 지역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강남에 이제 재건축한다 그래서 전세 대란이 나온다, 뭔다, 뭐 이러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더 전세도 더 많이 오를 것도 같다. 뭐 이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 읽어드릴게요. 2016년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는 너무 과열된 것 같고 내수 경기는 살려야 하겠기에 중산층 소형 아파트의 과열은 향후 가계 부채가 우려되므로 중산층 투자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명 중대형 아파트가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한다. 2001년에서 5년 서울 강남권 소형 아파트, 2003년에서 2007년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가 대세가 대표적 평형의 흐름이었는데
소형 아파트가 대세인 부동산 대책으로 겪어도 중대형 아파트 대세는 2년 이상 더 이어지는 경우가 과거 몇 번이나 있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책은 한편으로는 장래 가계부채를 우려해 대출 규제를 해도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급하게 꺾이지 않고 내수 경기를 대표하는 부동산 경기가 몇 년 정도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 격언에 정책에 따르라는 말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보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내 내수 경기, 부동산 경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 역시 위기는 기회이다라는 투자 격언이 맞아 들어질 것이라고 보인다. 12년 부동산 투자 공포심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칼럼니스트 이주호님이 마무리를 하셨어요. 저도 그 최근에 우리 블로그에 글을 올렸지만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자. 물론 이제 음악이 끝날 때도 데뷔는 해야 되겠지만 뭐 누구의 예측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지금 뭐 11월, 12월 들어와서 금리 인상이 되네 안 되네 뭐 해가지고 금리 인상 조금 되면 뭐 우리나라 경기가 뭐 안 좋을 것이다. 부동산이 뭐 엄청나게 꺾일 것이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 되면 또 그런 뉴스들 들어가고 신규 주택 공급도 많이 하고 오히려 많이들 뭐 대형 평수보다는 중대형 평수 좀 실용적인 평수들 요즘에는 뭐 그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 전용용배형 뭐 84 기준으로다가 많이들 분양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잘 만들기 때문에 기존 평수 대비 뭐 40평 가까운 뭐 공간들도 그렇고 40평에 못지않은 그런 평수들이 만족도도 높아서 그쪽도 많이 뭐 시장에서는 시공사에서 분양을 하는 평수가 거의 뭐 7, 80%? 서울 수도권은 거의 한 90% 가까이 육박할 것 같아요. 84 이하나 84 이상은 거의 짓질 않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 미분양 나와 있는 것도 여기 우리는 일산이니까 중대형 평이 많죠. 백석동에 있는 요지시티 같은 경우도 분양한 지가 좀 됐는데 그 미분양 좀 남아 있는 건 대형 평수예요. 40평대, 50평대. 20평대는 지금 뭐 피가 붙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실용적인 좀 더 스마트한 집을 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저도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뭐 이렇게 확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외곽보다는 도심 쪽에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라면 또는 지방에 살고 계시지만 부동산 투자의 목적으로 만약에 뭐 혹시라도 주택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 도심 쪽에 서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뭐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지금 개발할 부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경매로 매입하는 게 더 좋겠죠. 그쪽 지역을 더 알아보시고 그렇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뉴스는 항상 안 좋은 뉴스하고 좋은 뉴스하고는 공존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사라 그러고 누구는 사지 말라 그러고 근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경제적인 그 개인적인 경제 감각을 키우는 게 나중에 자본이 생겼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번에 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이번에 국가 신용등급이 좋아졌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으면 안 하거나 늦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 이것도 제 같아요. 생각이긴 한데 네.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정책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 정책에 상관없이 자기네 정책들을 따로 핀다고 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IMF 때랑은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정책을 제대로 펼친다고 하면 아마 쉽게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IMF 때 이제 부동산 거래되는 거나 뭐 거래되는 걸 많이 봤었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거래가 없었습니다. 힘들 때는. 그때 금리만 생각해도 소름 끼칠 정도인데 뭐 15% 금리가 이상했었습니다. 20몇 프로까지?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제 아버지 친구분이
5억을 통장에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요. 그러면 그때 5억이면 그냥 세금 떼고 딱 500만 원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랜저 줬다는 얘기도 있어. 네. 그때 네. 이제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네. 동아은행, 평화은행 뭐 은행들 엄청나게들 자빠졌을 때니까 쉽게 은행들도 대출해주기가 어려울 때니까 네. 현금 많으신 분들은 뭐 그랬지.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긍정적인 뉴스가 난 개인적으로 좋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상하게도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인류는 희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다른 게 없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생계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40대, 50대 때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버는 수입하고 앞으로 60대 때, 70대 때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상담이나 컨설팅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본이 있다면 언젠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경제적으로 은퇴할 때 되면 부동산으로 오게끔 돼 있고 그 누구든 부동산 투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사족이 힘들어. 육신이 정말로. 그래서 뭐 새 받아봐서 알지만 문자로 띡띡 나도 모르는데 뭐 4일날 입금 딱 되고 7일날 입금 딱 되고 뭐 12일날 뭐 200 얼마 딱딱 되고 무지하게 재밌거든. 그거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 요즘에 보면 뭐 월세 1,000만 원 뭐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월세 1,000만 원은 그죠? 월세 100만 원부터 시작해야 1,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 부동산도 2015년, 16년도 좋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현재는 음악이 나오는 스테이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음악에 맞춰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네, 주정부 제가 실장. 할까요? 네. 참 세상에는 돈 버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경매로 해서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많죠, 콘텐츠가. 그중 요즘에 이 사람 저 사람 이앱에서 나오는 게 미국에서 이번에 개봉한 스타워즈 시리즈입니다. 10년 만에 개봉을 했어요. 10년 만이야? 예, 10년 만에 이제 개봉을 그래? 했는데. 오래됐네. 난 스타워즈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이제 영화 쪽에 이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제작이라든가. 저희 나라가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는 최대 금액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딱 애니메이션 만화 만들 때는 딱 정해놨어요. 20억 이상 안 넘어갑니다. 애니메이션 하나 제작할 때 20억 이상 안에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틀려요.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2천억인가? 2천억을 투자한 영화예요. 만화에. 디즈니사에서. 아 정말? 네, 2천억을 투자해서 그 와. 18배의 수익을 봤던 영화고요. 만화 하나로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타워즈 10년 만에 개봉한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그 영화 수익도 있겠지만 이제 많은 뭐 장난감이라든가 뭐 피규어 뭐 테마파크까지 그것만 버는 것만으로도 그 외적인 수익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왜 스타워즈인가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건데요. 스타워즈 시리즈는 미국인들에게 영화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역사가 짧은 미국인들에게 이 영화는 상상 속의 건국 신화로 받아들여진다. 마치 서부 개척사를 우주로 옮겨 놓은 듯한 전개가 미국인의 판타지를 자극하는 것이고요. 77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개봉 당시에는 베트남전 패전 등으로 우울했던 미국 사회에 희망을 던져주기도 했고요. 깨어난 포스 개봉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송년 기자회견에서 스타워즈를 보러 가야 한다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봉석 영화평론가는 미국은 역사가 짧아 신화 창조에 열광한다며 스타워즈 시리즈 20세기 대중문화를 재구성해 만든 미국인들의 신화로 분석을 했습니다. 짧게 이렇게 했고요. 현재 숫자로 본 스타워즈 1426억 원, 미국 캐나다 개봉일 극장 수입 1억 2,050달러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네, 일단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죠. 돈이 얼마야? 영화를 찍어서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낸다. 어쨌든 같은 장사인데도 부럽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부럽다. 정말 그 헐리우드 미국도 대단한 것 같고요. 가감하게 몇 천억을 투자한다 영화에. 그렇지. 미국은 그 영화를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산업으로 보는 거니까. 네. 그렇지.
산업이지 산업. 이번에 뭐 심영래 감독이 뭐 다시 투 찍는다 그러던데. 용가리요? 용가리 맞아 그거? 용가리였죠. 어. 그분이 그 영구 아트 무비라고 해가지고 부천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한번 좀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 네, 예전에 임금 채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 서초에 있는 타워 팰리스도 아마 경매로 넘어갔죠.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까지. 근데 내가 한 2년 전에 커피숍에서 손님 만날 때 옆 테이블에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커피 마시는 거 봤어. 근데 이제 그때 한참 뉴스 안 좋은 뉴스들 나올 때 네. 봤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스타워즈급은 아니어도 해외 시장에서 이제 뭐 많이들 러브콜은 들어오고 있잖아요.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판권을 해외에 팔아가지고 다시 제작하기도 하고. 봤어요? 미국판 올드보이? 아니 못 아니, 봤어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 마.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겁나 재미없어. 야 근데 이건 뭐 돈이 얼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네. 산업이지 산업. 그렇죠. 돈을 번다고 하는데 그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뭐 투자하는 거하고 가감하게 좀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상을 또 뽑아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으로 수익 내는 거랑은 게임도 안 되지. 여기 또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을 거야, 그지? 부동산은 한 사람이 다 그냥 독식해서 먹어버리잖아. 네. 통임대 건물 뭐 150억짜리, 200억짜리 그냥 한 사람이 먹어버리고 관리인 한 명에 그다음 건물 뭐 용역하시는 분들 몇 명, 이거 그러고 끝나잖아. 미국이 참 재미난 게요. 만약에 이제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럼 세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월드컵 결승전이고. 그러면 그렇지. 다 TV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월드컵 경기 있는 날 만약에 자기네 그 미식축구가 있다든가 슈퍼볼 게임이 있다든가 뭐 농구 NBA 게임이 있다든가 그러면 안 돌린대요. 그냥 NBA 보고 그 슈퍼볼 게임을 본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네. 미국 사람들 야구가 더 인기 많다며. 인기가 그렇죠. 더 많으니까. 풋볼하고 네, 야구가 더 훨씬 더 네, 많다며. 축구 인기는 뭐 이제 조금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베컴이 미국 갔었죠? 지금도 그렇지. 미국 가 있나? 갤럭시였죠? 지금도 미국 가 있지. 갤럭시. 은퇴 안 했어? 네, 목소리 빼고 하느님이 다 줬어. 맞습니다. 스타워즈. 좋은 뉴스네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스타워즈 시리즈는 그러니까 보고 자란 세대긴 한데 그냥 뭐 재밌고 재미없고 뭐 극장 가서 보는 그거 거. 혹시 보신 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전편 다 보셨습니까? 나는 한 편 정도? 그냥 그것도 그냥 토요명화에서 예전에 네. 극장 가서 본 기억은 난 없는 것 같아. 얘네가요 참 시나리오를 좀 독특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시나리오가 1부터 100까지라는 게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있는데 개봉 당시에는 4편부터 먼저 개봉을 했어요. 1, 2, 3편을 개봉을 안 하고 4편부터 개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느 정도 간을 보고 다시 1편부터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중간 시나리오를 넣고 과거를 넣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개봉했을 때는 20년 후 거를 내용을 또 하고요. 그리고 요 반전이 되게 많아요. 막 싸우다가 막 죽이고 막 싸우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악당이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네 애비다. 그건 유명하지. 네, 다 아는데 막장 드라마. 하다못해 뭐 미드를 봐도 네. 미드를 봐도 대작들이 많잖아. HBO 유료 채널에서 하는 거는 정말 볼만해. 왕자의 게임 같은 거는 보면은 죽여.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시장이 크니까 미국 드라마 환장들 하잖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한류 열풍 때문에 뭐 동남아나 뭐 유럽까지도 뭐 그런 다음에 K-팝하고 그다음에 K-뷰티,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K 무슨 뭐 바이오이라고 뭐 제약, 우리나라 약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뭐 좋아지겠지.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헐리우드에서 뭐 거의 뭐 전 세계적인 영화 시장 다 휩쓸어 버리니까 지구를 걔네가 다 지키잖아. 독식이지 독식. 어벤져스 나와갖고 다 지켜버리고. 네. 어벤져스. 미국 우월주의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유독 그런 뭐 지구 재앙이 있다든가 막 우주에서 누가 침략하고 온다든가 지구를 그러면 지키지. 네, 결국에는 지켜내는 건 미국인이에요. 절대 다른 나라들 개입 안 시킵니다. 자기네가 지켜냈다라는.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야. 네. 그 컨텐츠로 갖다가 세뇌시킨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그 영화사 설립하고 인수하고 했던 게 결국은 그런 거거든. 소프트웨어가 사실 제일 무섭지.
하드웨어보다는. 근데 중국 시장이 지금 뭐 세계 1위 시장이니까 일부러 이제 중국 배우들 중국 가서 현지 촬영도 좀 일부러 좀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아까 얘기한 미국주의 문화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좀 섞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 스타워즈 뉴스 좋네. 한번 보러 가야 되겠네. 광선검 보러. 저는 항상 봤습니다. 어렸을 때 시리즈 나오면. 아직 안 봤지? 네, 아직 보진 못했죠. 아, 근데 10년 만에 나왔다는 게 대단하네. 요게 아마 해리스 포드가 또 나올 거예요. 해리스 포드가 옛날에 80년대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다 늙어갔는데 그거에 맞춰서 신화를 또 짠 거예요. 스타워즈하고 광선검하고 요다? 네, 그 좋다. 오늘 그렘린처럼 어? 생긴 요다. 키워드 스타워즈다. 네. 키워드 스타워즈. 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스타워즈 금리 인상. 아, 키워드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신문 기사를 일주일 동안 이제 그 검색을 하면서 그 무슨 얘기를 가지고 무슨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참 많이 망설였어요. 그 요즘에 뭐 중국인들이 제주도 말고 또 뭐 영등포구 대림동이라든가 마포구 이제 홍대 쪽 동교동 서교동 이쪽으로다가 싹 다 휩쓸어 간다는 내용도 있었고, 예, 제주 이어 서울 부동산 쇼핑 나선 중국인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요 기사가 그냥 계속 뇌리에 남더라고요. 그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걱정 없으면 애 낳겠다. 집 걱정 없으면요. 집 걱정 없으면 애 낳겠다.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애를 낳겠다는 소리죠. 근데 집이 있다는 거는 뭐 전세, 월세, 임대가 아닌 자가를 뜻하는 거겠죠. 요즘 사실 뭐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전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전셋집 얻기도 사실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산다는 거는 사실 뭐 속된 말로 요즘 한참 유행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예, 사실 많이 어려운 얘기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도 그 내 집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네 집에서 시작을 했고, 주 실장도 그렇지? 남의 집에서 임대 생활을 했잖아 처음에는. 네. 그지? 한 3년, 4년. 김간집 지사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이 집을 한 채 사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작은 남들이 편이지만. 금수저인 줄 알잖아. 은수저 정도 되죠. 근데 이 기사를 읽고 사실은 조금 그 가슴이 아픈 것도 가슴이 아픈 거지만,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 생활을 뭐 하고 살아보니까 굳이 그 집 걱정, 집이 있어야 애를 낳겠다는 이런 마인드보다는 맞벌이를 하면서, 그죠? 맞벌이를 하면서 최대한 돈을 모아서 재테크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예, 2세도 계획도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요런 생각까지는 많이들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요즘 신혼부부들의 딜레마가 집, 애기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 이 2세 문제도 나라의 지금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뭐, 출산율이 출산율이 굉장히 계속 이제 저조하니까 낮아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남을 탓하지 말고 나부터 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다가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옛날 분들은 말이에요. 그런 걱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막 났을까요? 옛날 분은 다 7, 8, 9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그때 사상이랑 지금 사상이 너무 그때는 다른 또 게. 자식이 재산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업종보다는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자식이 재산이었던. 근데 지금 농가 시절이고 또 보면 그 병이나 이런 네.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죠. 자손들을 많이 잃었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맞아요. 우리 때는 아닌데 네. 이제 우리 아버지 때 보면 뭐 사실은
큰아버지가 한 분 더 계셨었어. 이런 그렇지. 얘기들이 있었잖아. 그런 얘기 많았어. 아빠가 큰아들이 아니라 원래 계셨는데 뭐 몇 살에 뭐 이렇게 돌아가셨단다. 뭐 이런 얘기 난 들어보고 자란 것 저도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그때는 뭐 약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뭐 의료 시설이나 뭐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쉽게 약도 못 써보고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맞아요. 병명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좀 많이도 일부러 나시고, 그다음에 유교동란 이후니까 사람도 많이 부족했고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런 운동들 하면서 그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까지 나왔었는데 음. 요즘에는 아예 그냥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도 아니고 아예 안 낳아버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꼭 사회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부부간의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우면서 내 집 마련도 하면서 애를 먼저 낳을 것이냐 집을 먼저 살 것이냐,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엔 저도 그랬고 자식은 빨리 낳는 게 좋거든요, 사실. 저도 네. 동감합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낳는 것보단 좀 빨리 낳아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돈을 벌어서 자식을 키우는 게 사실은 좀 낫거든요.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 들죠, 교육을 하면. 저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애가 이제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내년 이제 3학년, 아니 중학교 2학년이고 내년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6학년 올라가고. 근데 뭐 사교육비 진짜 많이 들어요. 교육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두 군데만 보내도 인당 자녀 한 명당 두 군데만 보내도 한 5, 60만 원은 그냥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교육 때문에도 많이들 고민들 하시고 하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 자녀를 낳기 전에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냥 집도 없고 아직은 낳을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맞벌이 할 때, 요즘 신혼부부들 맞벌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본이죠. 네. 일단 이제 기본 바탕이 돼야죠. 그렇죠. 1등 신부감이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죠, 공무원. 네. 그만큼 맞벌이를 할 때 2년이고 3년이고 꾸준하게 맞벌이를 해서 그때는 좀 내가 좀 적게 쓰고 절약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재테크에 좀 관심을 좀 많이들 가져보시면 어떨까. 사실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사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저희가 경매 물건을 쭉 뭐 스피드 옥션 들어가서 물건 검색해보면 적은 돈으로 내 집 장만이 얼마든지 가능한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빌라들도 몇 마찬가지고. 천이면 살만한 거 네. 어마어마해. 솔직히 1억 밑에 맞아요. 빌라들, 1억 밑에 그 아파트들 얼마나 많아.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일산지사고 그렇죠. 하니까 네. 이쪽 기준으로 놓고 보자고. 일산에 1억 밑에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뭐 모자랄 정도로 깔렸잖아. 많아요. 근데 진짜 이제 많아요. 그 주거 만족도라고 하는 부분. 네. 30몇 평짜리 집에서 뭐 이렇게 그렇죠. 방 3칸 이상에 뭐 이렇게 살고 싶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그렇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근데 그러니까 남들 쓸 거 다 쓰고 남들처럼 다 생활할 거 다 생활하고는 절대 돈 못 모으고 절대 집 못 삽니다. 그러면 2세 계획도 아예 그냥 점점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뉴스인 줄 알았는데 뉴스가 굉장히 무겁다. 이거는 정부에서도 어떻게 풀지 못한 숙제인데 아니, 가슴 저는 뭐 아프긴 해.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젊을 때 요즘 젊은 분들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놀 때 놀아라, 늙으면 못 논다. 근데 그러지 말고 맞벌이를 최대한 해서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서 재테크에 투자도 좀 많이 하시고, 꼭 경매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저기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나름 펀드라든가 돈을 모아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내 집 마련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그렇게 하고 점점점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하면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빠른 은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무거운 얘기를 제가 하자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노력들을 좀 해서 좋은 즐거운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 무거운 뉴스야. 꺼내서 읽어보니까 무거운 뉴스는 맞죠? 그래요. 저 우리 아시는 그 단장님 한 분이 이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 예전에는 당연히 이제 다 같이 어려울 때니까 1980년대 요때 지금 이제 응사 1988 이제 하잖아. 그렇지. 부자니까 당연히 고깃국 좀 더 먹고 혼식 좀 덜 하고 쌀밥만 먹고 뭐 조금 모자르게 살면 형편이 그거보다 안 좋으면 혼식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기는 사실 자주 못 먹으니까 요즘 혼식이 더 비싼데. 짜장면 한 번씩 시켜서 뭐 그렇게 한번 먹고 이랬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 이제 그분이 보기에 이제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나이가 좀 있죠. 먹는 거랑 쓰는 거 보면 똑같이 산다는 거지. 부자들도 소고기집 가서 한우 등심 4만원, 5만원짜리 먹는데 내가 봐도 그러니까 조금 그들보다는 못 사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나 1년 만에 소고기 먹으러 왔어요 이러면 할 말 없겠지만 그렇지. 그렇게 소비 형태를 그들하고 비슷하게 또는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돈을 소비하고 남는 게 없어서 저축을 못한다. 사회생활 10년 했는데 집을 못 산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줄일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여자분들 되게 싫어하겠지만 난 지금 물티슈 쓰는 거 보면 그냥 눈이 뒤집혀져요. 정말 뭐 히트 상품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물티슈 쓰는 거 보면 눈이 뒤집힌다니까. 요즘 여자분들이 걸레질을 잘 안 하고 아니 물티슈를 그냥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 네.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도 미덕이니까 써야 돼. 근데 그냥 남들하고 50평대, 60평대 아니면은 연봉 1억짜리들이 사는 삶하고 비슷하게 산단 말이야. 집하고 차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 그걸 SNS에 올리잖아. 그럼 그거는 좀 일단은 좀 줄이고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뭐 결혼했으니까 아이도 낳아야 되고 아이 낳기 전에 집도 좀 마련하고 부채를 좀 줄여서 뭐 현금으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뭐 50%만 낀다든지 아니면 우리 일산지사 와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싸게 산다든지 그거 좋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럼 진짜 그냥 계획적이. 세상에 그냥 맡겨버리는 것 같아. 내가 뭐 2년차, 3년차, 5년차 되니까 월급 좀 오를 것이고 주변에 많아요. 해마다 뭐 마이너스래 마이너스 통장이래. 근데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냥 어제랑 오늘이랑 난 열심히 산 것 뿐이야. 그냥 열심히 살았대.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절대 남과 같이 해서는 남보다 더 잘 될 수는 없어요. 남하고 비슷하게 살면 남하고 비슷하게만 살아야 돼. 사실은 부자의 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20대 80의 법칙 10년 전에 얼마나 그죠? 얘기들 많이 나왔었어요. 그걸 벗어나기 위한 그 가난 아니면 궁핍함, 여유롭지 않은 삶, 그걸 벗어나려면 크게 한번 뛰어넘어야 돼요. 맞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는 한이 있어도 대부분 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도전하기 싫어하고 게을러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맞아요. 기분 좋게 뉴스 시작했다가 마무리는 가슴이 이런 말 하면서 사실 씁쓸해요. 네. 내가 늙긴 늙었나 봐.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잔소리를 하게 되네.
야, 이게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 진짜로. 그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시죠. 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네. 주정복 실장이랑 뭐. 진짜 좀 전에 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똑같은 일상을 살면 절대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마디 딱 하고 싶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 나에게 색다른 내일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을 꼭 명심을 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너무 부유하게 살다가 20살에 그냥 한없이 추락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주의예요. 저희 형이 그랬었거든요. 그냥 남들 할 때 따라가면 하면 되는 거야. 사는 거 따로 없어.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하면 되고, 남들 차 살 때 너도 사면 되고, 집 살 때 집 사면 돼. 근데 저는 그때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살 거면 내가 제일 먼저 살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1등이 항상 적어도 내 주변만 하면서는 내가 1등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뭐 크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친구들보다 결혼도 일찍 했고 뭐든지 빨라요. 그 위로 삼고 있는 그겁니다. 아직까지 저는 남들 할 때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먼저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내일도 저도 먼저 하자. 그래, 내가 너 돈 쓰는 거 보면 무서워. 무서워. 아, 네, 씨. 야, 그럼 다음에 얘기해. 정복이한테 10년 동안 밥 한번 얻어먹어 온 게 기억에 남을 정도니까 한 번인가 얻어먹어봤는데. 자린고비. 근데 이제 뭐 다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본인한테도 굉장히 절제를 하더라고. 내가 옆에 봐도 본인 스스로 소비를 절제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거기다가 대고 뭐 써라 말아라 할 우리가 그런 것도 안 되고.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점이 그러니까 지금 네 나이에 너도 뭐 땅도 있고 뭐 집도 있고 한 거니까. 저는 백화점 가서 옷 사본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좋네. 키워드 저기 뭐 물티슈도 나왔고 육아 정책도 나왔고. 우리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 올리는 걸로 하고 오늘 두 번째 방송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당신만을 위한 선택. 그 곁에는 저희 일산지사가 있습니다. 당신에 의한, 당신을 위한 법원 경매.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당신의 법원 경매 마스터 프로젝트. 일산지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맨발에서, 부자의 시작은 대한공경매사협회 일산지사에서.